장제원 의원의 아들 퇴출해야 된다는 성명까지 온라인에 등장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영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일부 힙합 팬들의 퇴출 운동도 있는데요. 예전 장영준 씨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돈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살 되고 나서 좋은 점, 또 싫은 점이 있다면?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것들,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있고, 나쁜 점은 그 20살이라는 문턱이 뭔가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꽤 혐의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신원 확인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했고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꽤 죄가 중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하죠. 지금 실은 무면허 기간이기 때문에 무면허에 또 아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 보면 음주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주 운전보다 더 처벌이 세거든요. 거기에 이제 폭행을 통해서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어떤 폭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같은 경우는 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있거든요.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여러 차례 사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팬들이 용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영준 씨는 2년 전에도 이승훈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 변호사님,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면 실형 가능성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정후 범죄로 또 재판을 회부됐을 경우에는 가급적 실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또한 재판부에서 굉장히 가중하는 형을 좀 강하게 처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실형에 개인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재판을 받다 보면 도가 될 것이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 1년 6개월의 실형은 아마 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계속 본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행동은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나올 텐데, 일부 힙합 팬들이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반성은 하더라도 본인이 힙합계에서 아예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일부 이 힙합 팬들의 성명서까지 생겼어요. 예술인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굉장히 자유롭죠. 우리가 락커들도 굉장히 그 자유분방하고, 특히 이제 힙합은 사회에 대한 어떤 부조리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많은 힙합 뮤지션 가운데도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 노엘 가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 내지는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힙합 뮤지션 전체가 어떤 또 한통속으로 그 비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본인도 잘못했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힙합 씬에서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요,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또 한 번 곤혹을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싸울거리냐고 이게 뭐가? 싸울거리가 아니에요? 소설스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소설스네예요. 소설스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장관 대박 나시게 해줄게 내가. 아주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뭐야 이거 도대체. 왜 그래? 지금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꽤 중요하고 상황실장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거취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 의원님 혹시 들으신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건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왜 대변인직 아들 때문에 대변인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사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건은 지금 과거의 사건에 비해서 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서 이 장제원 의원은 이게 이제 보면 재판 지금 계속 이제 열릴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그때 또 화면에 나오고 그러면 또 장제원 의원은 그 당시에 또 입장을 또 밝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곤혹스러운 것만 남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주 씨 얘기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연휴임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지사 해명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책임이군요.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예. 1원이라도 받았으면 부패 관료, 그렇지 않았다면 무능 관료.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전부 공영사업 하자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 그만 때려요. 토건적 상대로 그 정도 한 것도 장합니다. 이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익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왜 민간 공공 프레임으로 엮으려 하나요? 역시 대장동 의혹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권수일 전 대법관 주심 대법관이 아니면 재판 자료를 제대로 안 보고 대충 해도 되나요? 이 지사 재판에 대장동 의혹이 있었는데 권 전 대법관은 요약본만 봤다 이렇게 해명해야 됐는데 오늘 댓글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